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다나 여기서 다 나온다 120선 박용덕입니다.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개별 기준으로 오른 것입니다. 자,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개가 있는데 법률에서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입니다. 요건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험에 이때까지 한 3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암기하는 거 개별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암기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벌칙은 과태료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3번에 있는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이렇게 했죠.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자, 그래서 기억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원입니다. 개별 기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개별 기준이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개별 기준이 500만원입니다.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대 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개업공개사가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별 기준은 50만원입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반, 개개입주관 이런 거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빠진 경우에도 전부 50만원입니다. 개별 기준은. 자,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만원이고요. 둘 다 안 하면 개별 기준이 500만원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하면 맞습니다. 250만원 이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죠. 개별 기준이 250이고 이 250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따라서 이게 비업이 틀렸습니다. 요건 300만원입니다. 개별 기준이.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5개. 비업만 틀렸습니다. 이게 시험에 뭐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암기하면서 무거운 것부터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교가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개별 기준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업, 개업공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법령의 규정 없이 개인 식별번호를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뭐 동의하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은. 자, 그 다음에 리언은 등록관청에 휴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은 간판 철거하는 게 맞는데 휴업은 맞는 게 아니라 폐업은 맞는데 휴업은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간판 철거가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세 가지죠.
휴업하고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맞네요. 미음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업공개사가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게 2번이죠. 기억하고 옳은 게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가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직거래인 경우 그렇죠.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는 경우만 그렇고요. 만약에 중개거래라면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지자체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죠. 첨부해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입니다. 잔금일로부터가 아니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 신고서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번. 누구든지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번.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죠. 30일. 암기 프린트 35번에 있습니다. 60일 이내 X입니다. 해제 신고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